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4대강 보를 열면 어떤 환경 변화가 생기는지 보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 보를 확대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에 있는 세 개 보는 지금도 열리지 않은 채 닫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낙동강 보만 빠진 채 4대강 보 처리 방안이 결정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양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달성보가 열렸습니다. 완전 개방 한 달을 넘기면서 보 수위는 평소보다 50cm 낮아져 13m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달성보는 환경부 계획대로 보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수위가 50cm 더 낮아집니다. 달성보에서 북쪽으로 80km가량 떨어진 구미보는 지금 닫혀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15일 보수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수위도 지금보다 7m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그대로입니다. 이곳 구미보와 이보다 상류에 있는 상주보와 낙담보도 보 개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보를 열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전국 4대강 보를 확대 개방했습니다. 유독 낙동강 상류 쪽 3개 보인 상주보, 낙담보, 구미보는 계획대로 수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를 열면 지하수가 줄어든다고 주변 농민들과 상주시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낙동강 관광자원 사업 손해까지 해서 피해가 4,400억 원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영농에서 한 164억 정도 손해나고요. 그다음에 양수장, 지하수에서 843억 정도, 그다음에 치수에서 750 정도, 그다음에 19개 지금 관광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상주시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문을 일시적으로 열고 환경 변화를 조사하는데 상주시가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농업용수 문제가 있던 금강 백제보는 16일 동안만 완전히 개방한 뒤 다시 닫았습니다. 모든 대책을 다 강구를 하고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해가지고 이번에 할 때는 사실은 지하수 얘기는 더 이상 못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 이거 철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구 달성구는 상주시처럼 낙동강에 유람선을 띄우고 사문진 나루터를 꾸미는 관광 사업을 하지만 일시적인 보 개방에 협력했습니다. 겨울에는 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또 바람도 차고 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낙동강은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용수도 쓰지만 식수원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수문을 개방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쯤 보 처리 방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지만 이대로라면 낙동강만 제외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낙동강 보 개방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양건희 기자. 네. 우선 보 개방에 대해서 상주시의 반대가 상당히 거센데요. 이런 상주시의 주장은 타당한 겁니까? 네, 일단 황천모 상주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막겠다며 보 개방 확대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상주시가 주장하는 것은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지하수가 줄어들어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환경부가 지하수에 문제가 생기면 금강 백제보 사례처럼 관정을 뚫어주겠다고 많은 농민들을 설득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취수장에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 식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상주시는 지난 3월에 상주보를 개방했더니 매호 취수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취수 제약 수위까지만 보를 개방할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세 번째는 2천억 원 넘게 돈을 들이게 되는 낙동강 관광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관광 비수기인 내년 3월까지만 보를 개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정부와 상주의 주장이 정반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환경부 계획대로 보를 개방한 금강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관측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금강에 있는 3개 보가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 동안 개방됐습니다. 네. 환경부는 수질, 경관, 생태계 등을 관찰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보다 강물이 3배 빨라졌고 녹조는 최대 86%까지 낮아졌습니다. 네.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금강을 떠났던 어종이 늘고 물새가 돌아왔습니다. 환경부는 보호 개방 동안 금강에 있는 취수장 2곳에서는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변화가 관측이 됐음에도 낙동강에서만 지금 개방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좀 환경 변화를 조사하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보호 확대 개방에 대해 상주시는 보신 것처럼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소극적인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네. 낙동강 보가 끝내 열리지 않으면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내년 6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번 보호 개방에 따른 변화 조사 결과를 검토해 4대강 보호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하는데요.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보호 개방을 하지 못하면 낙동강만 빼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관희 기자였습니다. 네, 프랑스 자동차 기업인 르노그룹이 대구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에 차량 시험 센터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한태영 기자입니다. 르노그룹 아시아 태평양 차량 시험 센터가 대구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에 자리 잡았습니다. 전기차와 첨단 운전 지원 시스템, 자율주행 분야 첨단 기술을 이곳 시험 센터에서 테스트합니다. 국내 최초 250m 먼지 터널 같은 30여 가지 글로벌 시험 기준에 맞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점이 르노그룹이 선택한 이유입니다. Renault Group Vehicle Test Center looks forward to becoming the main testing ground not only for RSM, but also for Renault Group other vehicles. 르노 삼성 자동차는 경기도 기흥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부산에서는 차를 만들고 대구에서는 차량 시험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에는 르노 삼성 자동차 40여 개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 보급까지 그러한 협업을 확장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르노와 협업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을 연 차량 시험 센터를 통해서 지역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워지자 올겨울 추위 걱정 많이들 하시는데요.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이 그리 춥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자 옷차림부터 바뀌었습니다. 두꺼운 파카와 방한모, 마스크도 등장했습니다. 어제는 이모도 모자 썼는데 이거 지금 목대를 안 하고 왔거든. 오늘 목대하고 왔습니다. 추워서. 올겨울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합니다. 변수는 기후 변화에 따른 불규칙한 날씨입니다.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기온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겨울 기온은 예측을 벗어났습니다. 그리 춥지 않다고 예상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5도나 떨어진 겁니다. 올겨울은 미세먼지도 걱정입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기온이 오르면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다. 엘니뇨가 되면은 우리나라 겨울철에 온도가 높고 강수량이 적고 바람이 약하고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많이 적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겨울은 미세먼지 속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불규칙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국내 언론의 재난보도 실태를 살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18 안전문화재단과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이 마련한 토론회에는 기자와 대학 교수가 나와 한국의 재난보도는 보도 재앙이다를 주제로 국내 언론의 재난보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재난보도가 저널리즘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재난보도 지침까지 마련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에서 열리는 미술시장 2018 대구 아트페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11년째인데 규모와 수준 모두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우환과 백남준,
앤디 워홀과 로버트 인디애나 같은 세계적인 작가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올해 대구 아트페어는 7개 나라에서 111개 갤러리가 참여해 규모가 지난해보다 커졌습니다. 국내외 작가 700여 명이 작품 5,000여 점을 내놨습니다. 단순히 그림을 파는 시장이 아닙니다. 세계 미술 흐름을 볼 수 있고 대구 출신 작가를 국내외에 소개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갤러리 수준을 홍보하고 우리 작가를 홍보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작가들이 많이 뽑혀 나가서 전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대구 작가한테도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매년 그 수준이 높아지고 또 미술을 좋아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그것이 결국 넓혀짐으로 해서 우리 미술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어떤 일들이 되기 때문에 대구 출신으로 우리나라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역할을 한 고 박형기 작가 특별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선생님의 대표 영상 설치 작품과 더불어 선생님께서 대구에서 선보이셨던 작품들을 위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청년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청년 미술 프로젝트, 장난감에 아티스트의 그림을 입히는 체험전 아트토이, 미술품 소비 시대 미술 시장을 주제로 한 세미나 같은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2018 대구 아트페어는 오는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석포재련소는 조업정지 20일에 대한 행정심판 패소 후 즉각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주축이 된 재련소 공대 측도 지역 법조계와 협력해서 법률 대응 체제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재련소 주변 토양오염 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국감으로 이어진 2014년 이후 지난 4년간 지역 환경단체들과 봉화 안동 주민들은 재기서열 22 영풍그룹을 모기업으로 하는 석포재련소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해왔는데 지역 법조계가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대구에 이어 어제 안동에서도 공대위와 민변 대구지부가 공동 세미나를 갖고 법률 대응단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여 명과 환경 전문가들이 협력합니다. 이런 영풍의 행정소송에 맞서서 지역에서도 법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는 법률 싸움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조업정지 처분과 토양정화 명령 불이행 등 재련소 관련 행정소송만 3건. 법률 대응단은 먼저 경상북도와 봉화군 등 해당 행정청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설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법원 증거 신청을 통해 기존의 고발을 보완하고 누락된 범죄 사실을 추가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론 7년 전 구미 단수 사태 때와 같이 낙동강 수계에 영남권 주민 10만 명 이상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하는 민사소송도 계획 중입니다. 재련소가 흘려보낸 물을 마시고 사는 1,300만 영남인들이 원고인단으로 대규모로 참여를 했어요. 직접 영풍 석포재련소의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고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환경단체의 외로운 싸움이 법률 대응단 출범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전남을 상대로 상승세 굳히기에 도전합니다. 내일 오후 4시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전남을 상대로 K리그1 37라운드를 치르는 대구FC는 승리를 거둬 하위 스플릿 선두인 7위 자리를 굳히겠다는 각오로 도움왕 세징야와 팀 득점 1위인 에드가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대구는 잔류가 이미 확정됐지만 다음 달 FA컵 결승을 앞둔 만큼 내일 경기를 통해 상승세를 유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감들이 대통령과 교육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가칭 교육국무회의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전국 교육감들은 교육국무회의는 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며 이런 뜻을 모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교원평가도 폐지하자고 의결했는데 교육감협의회가 교원평가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북 지역 시외버스 노선이 오늘부터 대폭 축소되거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시외버스 회사가 적자를 이유로 노선 조정을 요구해서 오늘부터 동대구 상주 구간 등 시외버스 17개 노선 운행을 52차례 줄이고 안동 서대구 구간 등 18개 노선은 없앴습니다. 경상북도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선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정 노선의 상당수가 고령 인구가 많은 경북 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에서 흉기를 휘둘러 약국 종사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김형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약국 종사자들이 욕설을 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했지만 흉기를 미리 구해서 보관했고 범행 당일에는 손님이 없는 때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공무원을 폭행한 것을 두고 김천시가 엄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민노총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서 김천시장실 불법 점거와 이번 폭력 행위와 관련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민노총 불법 행위를 처벌하라고 고소장을 김천경찰서에 내는 한편 불법 행위와 관련해 김천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민노총에 요구했습니다. 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으로 고발된 대구 북구간 무소속 정태호 국회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정 의원의 발언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부망천 발언을 의도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힘들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6.13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6월 7일 한 방송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천과 부천 시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고발됐습니다. 영주댐 건설 등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는 멸종위기 1급 어류 흰수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성천과 낙동강 합류부에 자연 생태수로가 조성됩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어류 생태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조언을 받아 내성천과 낙동강 합류부에 폭 20m, 길이 120m 크기의 생태수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성천에는 폭 20m, 길이 230m가량의 바닥 유지시설을 철거해 흰수마자가 회유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이 지역 5개 대학과 학술 세미나를 엽니다. 오는 26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리는 공동학술 세미나에는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등 지역 5개 대학의 법대 교수들이 참여합니다. 부부재산 공유제와 증여세 과세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고 판사와 교수들이 토론합니다.